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런 재료가 있었지만 여전히 AI 관련주들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미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테슬라 제외한 메가캡은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는 또 올라가는 업종별 포트폴리오 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7% 빠지고 야간 선물은 0.27% 빠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증시가 하락했던 걸 감안해 보면 뭐 좀 하락세는 좀 진정된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는 있죠.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하나만 팼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종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상당히 중요해서 이 내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와 러셀 2000 올라가고 S&P 500,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메가캡 종목들은 하락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테슬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메가캡 종목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이 3% 정도 빠지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하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에 S&P 500 지수 변동성을 보면 초반에 보합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전환해서 상승권에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또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장중에 반등 시도가 좀 있었다. 근데 뭐 기술적으로도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51선 중요한 어떤 지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업종으로는 에너지주 올라갔고 산업재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IT 관련된 대형주들,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기술주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초반에 시장이 괜찮았던 건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 낙폭이 좀 과하다. 이제 실적 추정치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 대비 주가는 최근에 빠졌으니까 낙폭이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뭐 주가는 어느 정도 과열하게 반응했다 치더라도 최근에 이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갈 만하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을 상회한 연율 2.8%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좋고 또 이 성장률이 잘 나온 건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소비의 나라니까 소비가 좋다라는 건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대목이 되죠. 그러니까 9월에 금리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면 그건 악재가 되는 거고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다. 또 인플레이션은 잡혔으니까 이렇게 되면 증시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과거 데이터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요. 금리를 왜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 때문에 초반에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고점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어제도 뭐 마무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17일부터 한 22, 3일 정도까지는 빠지다가 23일, 24일, 25일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상 미증시는 상승으로 흐름이 바뀔 때야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초반에 좀 비교적 선전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 조정은 흔히 나오는 조정. 연간 뭐 한 3% 빠지는 거는 7% 정도, 그러니까 7번 정도 나오고 5%대 조정은 3.4회 평균 나오고 10% 조정도 연평균 1.1회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조정을 그다지 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보면 7월이 그 증시의 고점을 찍은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7월이 연간 피크점을 만들어냈던 사례는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연중 고점을 찍는 거는 연말, 12월과 1월에 이제 30번 12회 이렇게 이제 피크를 찍은 적은 있어도 보통 7월에 연중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이젠 돌아서겠지. 이 정도 빠졌으면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찜찜했던 건 그 2022년 그 시장이 고점을 치고 한동안 길게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당시에 거의 한 49% 정도 올라갔다가 나스닥 100이 그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정점 치고 흘러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47% 정도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한 거라서 긴 기간 동안에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뭐 과도하게 올랐고 그걸로 이제 상승 휘날레는 친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몇몇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다시 불안함을 자극을 했죠. 특히 이제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 좀 오늘 초반에 좀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또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뭐 그 서치 GPT를 출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쟁 대비 하필 또 구글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투자는 막대하게 하는데 성과가 과연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사까지 등장하는 그런 구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니까 주가가 결국엔 3% 정도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를 또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뭐 메가캡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XAI에 7조 정도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오늘 엔비디아 변동성을 좀 키우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해서 막 급락했다가 장중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 가지고 뭐 플러스권에서 딸깍딸깍 움직이다가 이제 종가에는 그 알파벳 빠지면서 이제 덩달아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장중에 거의 뭐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저점은 어느 정도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긴 한데, 그럼 끝까지 플러스로 돌리는 힘까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장중에 계속 공방을 벌였잖아요. 만만치 않은 매물, 또 만만치 않은 대기 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매수세가 이제 매물을 제압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오늘장에서 오늘 밤에는 이게 돌리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포드는 오늘 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 빠졌는데, 이게 하루에 18% 빠진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나온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좀 주가가 미증시에서 보면 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해요. 예, 좀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금융주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길리어드 같은 이런 일부 제약주들, 뭐 제약 업종 지수는 그렇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개별적인 제약주 몇몇 개는 되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4% 올라가서 시장 대비 선전, 그리고 메가캡에서 이런 쪽 종목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증시 관련된 코멘트를 정리해보면 최근 엔비디아 부진은 AI 투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대형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과가 늦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좀 주주들이 반대해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BMO에서도 그 AI 투자 대비 수익성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시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AI에서 대장주가 다른 업종으로 교체되는 과정이고,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교체는 상승장에도 흔히 나오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버코어에서는 최근에 알파벳이 부진하긴 하지만 밸류가 매력적이다. 그리고 AI 잘 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에서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개발자들의 상당수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엇갈리는 분석이 나오곤 있는데, 이전보다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석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이제 낙관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6,766억 원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에 7,373억 원의 매도가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금액보다 전기전자 업종 매도가 더 많았고, 실제로 순매수한 업종 수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만 팬 거고, 특히 하나만 뺐는데 SK하이닉스가 집중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외국인들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뭐 큰 어떤 하락이 나죠. 이게 60일선에서 버티면서 돌렸어야 되는 종목이 호실적 발표한 날 9%가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크게 밀려버렸죠. 이게 121선은 이제 2023년도 상반기에 이제 받고 그 이후에는 121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선을 위협할 정도로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21만 원, 20만 원 요 사이에서 돌렸어야 되는데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땅굴까지 있느냐, 여기서 돌리느냐. 그러니까 땅굴은 아니고 이게 바닥이다라는 거는 오늘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시황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이제 돌아서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땅굴이냐 반등이냐 이게 되게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코스피는 1차 저지선은 깨졌어요. 깨진 상태에서 중요한 어떤 마지노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121선은 올해 들어서 거듭해서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이제 거듭 지지가 됐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돌아서느냐 아니면 땅굴 파고 내려가느냐 기로에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차 저지선은 깨졌잖아요. 예, 1차 저지선은 깨졌는데 연중 저점, 예, 연중의 어떤 저점을 만들어냈던 건 800 이하는 그래도 800 이하는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가동이 됐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신용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신용이 되게 가파르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1차 저지선 깨진 상태에서 2차 저지선 또는 이제 마지노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이 그 매도가 한동안 그 7월 초에 더 매수할 게 없어서 대형주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반대로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앞서 뭐 하이닉스 또는 뭐 자동차도 좋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쪽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이제 첫날은 이제 밀리는 반응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돌아서는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지, 이게 기술적으로 다 절묘한 자리에 와 있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느냐가 이제는 강한 반등으로 돌입 또는 이제 땅굴 파고 간다, 중요한 기로점입니다. 오늘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되게 많이 팔았는데 그 하나만 팼잖아요. 예, 하나만 패던 거에서 변화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하나 패던 게 완화가 되면서 바뀌느냐, 아니면은 하나만 패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호실적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 버리면 계속 그 매수라고 주장하기 약간 명구스러운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이밍에 약간 목표 주가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는 증권사들이 일부는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주가가 어제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젠 변동성이다 이렇게 가는지, 하이닉스가 시황을 결정할 것 같고, 코스닥은 오후장, 왜냐하면 이제 오후에 신용이 털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머물면 오후장에 신용이 또 털려 나오는 그런 상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플러스로 돌려놓느냐 못 돌리느냐, 그러니까 요 흐름에 따라서 신용이 또 관련된 매도 물량이 오후 1시 반 정도 최근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오후에 코스닥 플러스로 가는지. 그다음에 어제 구도는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제약이 강하고 반도체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고정되는 거는 시장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돌아주는 게 시장에서는 이게 기다리면 이쪽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될 수 있어서 저점 매수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눌렸던 종목군 쪽에서 반전이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시황을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낙폭이, 월간 낙폭이 2010년 이후에 2위예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2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 7월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2위로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가 2010년 이후에 이제 하락했던 순위를 딱 놓고 그 다음 달을 보니까 7번 상승하고 4번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빅4까지는, 이전의 빅3까지는 그 다음 달에 이제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데이터가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20% 가까운 하락, 사실상 20%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낙폭과대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이제 시황을 상징하고, 미국에서 지금 AI주의 변동성이 오늘 되게 컸잖아요. 또 우리 증시 어떤 시황상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좀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바닥을 쳤군, 아니면은 지하실 땅굴이 남았건, 이걸 기준으로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